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추운 겨울날. 안나는 무거운 식료품 가방을 양손에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드미트리와 혼인신고를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하필 그즈음 드미트리의 회사에 비상이 걸려 그는 연일 야근에 시달리며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피곤에 지친 드미트리는 짜증과 신경질이 늘었고 안나는 그런 그에게 장을 봐달라고 부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결국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 되었다. 가녀리고 연약한 그녀에게는 버거운 짐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짊어지기로 마음먹은 짐이었다. 오늘도 안나는 무거운 가방을 간신히 집 앞까지 끌고 와 얇은 장갑 속에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고 무리한 탓에 눈앞은 흐릿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신발장 위에 짐을 내려놓으며 털썩 주저앉았다. 코트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꺼내려던 찰나 그녀의 눈에 낯선 물건이 들어왔다. 현관문 옆에 놓인 세련된 여성용 하이힐 부츠였다. 세상에, 이게 뭐지? 불길한 예감이 안나의 머릿속을 드미트리, 집에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거실에서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안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희미한 빛이 복도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드미트리가 나타나 그녀의 코트를 받아주며 말했다. 안나, 일찍 왔네요. 잘 됐어요.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줘요. 다 설명할. 드미트리의 이상한 행동에 안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 설마 여자를. 그것도 이 집에 누가 왔어요? 안나가 초조하게 물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참다 못한 안나가 그를 밀치고 거실로 향했. 거실에는 낯선 여자와 여자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드미트리의 전처인 스베틀라나와 그들의 딸 미샤였. 스베틀라나는 안나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의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15살의 미샤는 그 옆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 두 사람은 안나를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어이없는 광경에 넋이 나간 안나가 뒤돌아서자 드미트리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 안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들이 여기 있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온 거냐고. 드미트리는 안나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아마도 스베틀라나와 미샤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 안나, 정말 미안한데 꼭 들어줘야 할 부탁이 있어요. 스베틀라나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긴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혹시 그들이 새해까지만 딱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뭐라고요? 안나는 기가 막혔. 사정이 딱하게 됐어요. 내가 그들에게 남겨준 아파트가 이제 그들 소유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빈털터리. 그래서 스베틀라나가 며칠만 신세를 지자고 부탁했어요. 우리 집 방도 넉넉하고 그들이 있어도 불편할 건 없을 거예요. 정말 며칠만이에요. 넉넉하긴요. 이 집은 내 집이고 당신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 안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드미트리는 다시 그녀를 붙잡고는 부엌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안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새해까지는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거실에는 이미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화려한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보내는 오붓한 새해.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뻔뻔하게도 드미트리의 전처가 그것도 안나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다. 안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드미트리는 그녀를 다시 앉히며 말을 이었다. 안나, 스베틀라나의 사정은 정말 딱해요. 있을 곳도 없고 게다가 미샤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들이나 말고 누구에게 부탁하겠어. 그래도 우린 한때 가족이었고 미샤는 내 딸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하겠어. 안나는 드미트리의 손을 뿌리치며 싫어요. 싫다고요. 그들의 문제는 나랑 상관없어요. 여긴 내 집이고 그들이 여기 있는 걸 허락할 수 없어. 그녀는 거실에 있는 두 사람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드미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진지 못 들은 척하며 계속해서 안나를 설득했. 그래요.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역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밖은 영하 20도에 그들에겐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하필이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다 줬잖아. 우리 인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 며칠뿐이에요.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제발 그들이 며칠만 지낼 수 있게 허락해줘. 하지만 드미트리의 말은 오히려 안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뻔뻔한 요구를 하는 걸까?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 드미트리, 안나가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내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신의 전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길 바라요. 들었어요? 당장이요. 이 집은 내 집이고 집주인으로서 그들이 여기 있는 걸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요? 당장 그 여자를 내보내. 전 남편 집에. 그것도 그 전 남편의 약혼녀 집에 뻔뻔하게 눌러앉을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안나의 단호한 태도에 드미트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 화난 안나를 본 적이 그녀는 언제나 상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특히 더 너그러웠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드미트리가 고민에 빠진 사이 거실에서 스베틀라나가 뛰쳐나와 안나에게 악을 썼.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안나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죠. 뻔뻔하기까지 하고요. 당장 내 집에서 두 여자의 날선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질 것 같았다. 그때 드미트리가 재빨리 둘 사이를 막아서 안나, 우리는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곧 법적으로도 가족이 될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려야 한다고 생각. 그는 외교적인 태도로 안나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안나의 화를 부채질했. 그래요. 우린 아직 부부가 아니죠. 그런데 당신은 벌써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군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요? 전처를 집에 들이고는 나에게 그들이랑 같이 살라고 허락해달라고. 아니, 드미트리.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결혼은 없던 일이 될 거예요. 드미트리와 안나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은 스베틀라나가 비웃음을 지었. 드미트리,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녀의 축하는 누가 들어도 비아냥거림이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다. 안나가 결혼을 언급하자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 하지만 그는 이 또한 무시하기로 했다. 그는 곧 가장이 될 몸이고 그의 미래 아내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만 했. 안나, 당신이 왜 이렇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에요. 게다가 나는 이미 스베틀라나에게 우리가 그들과 미샤가 며칠 지낼 수 있게 허락했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 약속이요? 나랑 상의도 없이. 안나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이 집이 4명이라는 걸 잊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집에 누굴 들이고 들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나 여동생이었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전처를 그것도 염치 없고 뻔뻔한 여자를 내 집에 들이라고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 게다가 그 여자는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지금만 해도 그래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권리만 주장하고 있잖아.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그때 겁에 질린 미샤가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곧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스베틀라나는 안나의 말에 화가 나 양손을 허리에 얹고 쏘아붙였. 뭐라고요? 조심해요. 그 말에 안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고대 인도의 여신 칼리를 연상케 했다. 입 닥쳐요. 당신이야말로 큰일 나기 싫으면. 당신에게는 드미트리가 아파트를 남겨줬잖아요. 그 숭고한 배려심 덕분에. 그런데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됐죠? 어디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스베틀라나가 악을 썼다. 대체 여기서 무슨 여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긴 내 집이니까요. 당신과는 다르게. 그러니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나. 드미트리는 그동안 두 여자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이 서로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드미트리,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멍청이처럼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봐요. 3분 줄 테니 당신의 그 전애인이랑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같이 쫓겨날 줄 알아요. 드미트리는 안나를 쏘아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멍청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안나는 자신의 약혼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처와 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해 그것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며 스베틀라나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었다. 드미트리의 고결함은 전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서 복역 중인 죄수와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이 어찌나 깊었던지 그녀는 전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팔아 그 남자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돈을 마련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남자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곧바로 자신의 구원자를 찾아갔고 그들은 몇 주간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그녀의 귀중품과 장신구만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결국 스베틀라나는 아파트도 귀중품도 모두 잃고 사랑에 눈이 멀어 텅 비어버린 머리만 남은 채 혼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멍청한 여자가 내 집에 놀러 앉겠다는 건가요? 안나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안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드미트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런데 당신은 스베틀라나를 이해하기는커녕 모욕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녀의 실수는 그녀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비로워야 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는 마치 성인군자라도 된 듯 검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내가 왜 그녀를 용서해야 하죠?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에서 그녀를 환영할 생각도 없고요.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하죠. 문은 저쪽에 있어요. 5분 줄게요. 시간 시작됐어요. 드미트리가 쩔쩔맸다. 안나, 당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스베틀라나는 나와 10년 넘게 살았던 전처니까요. 하지만 미샤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미샤는 내 딸이고 나는 내 딸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안나의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듯했다. 안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딸은 정말 딱하게 됐군요. 그런 엄마를 둬서. 좋아요. 딸은 상관없어요. 며칠 정도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의 전처는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세요. 어림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말아요. 스베틀라나가 갑자기 끼어들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안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맡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딸 필요 없어요. 안나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요. 드미트리가 스베틀라나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스베틀라나, 이러지 말고 미샤만 우리 집에 남겨둬요. 당신도 지금은 미샤가 없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미샤는 나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는 꽤나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네요. 그럼 당신들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새해를 보내고 나는 밖에서 노숙자 쉼터라도 찾아보라는 거군요. 스베틀라나의 말에 안나가 대신 대답했다. 당신이 아파트를 팔 때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딸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 엄마는 감옥에 가둬서 서커스에라도 내보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남자의 눈이 멀어 자기 자식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엄마도 있다는 걸 알 테니까요. 안나가 집에 돌아온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드미트리의 그 고결함 덕분에 그녀는 지금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혼인신고를 하러 갔었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일을 마치고 마치 20살 청춘처럼 들떠서 집으로 돌아왔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결혼인데,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데.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이 일은 안나의 기분을 완전히 망쳐놓았고 드미트리에 대한 그녀의 애틋한 감정마저 짓밟아버렸다. 설마 그가 우리 넷이 이 집에서 한 지붕 아래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안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부탁을 한 거지? 안나는 드미트리가 왜 이렇게까지 그녀를 실망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 모든 일을 함께 의논했고 늘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안나는 드미트리에게 크게 실망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전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스베틀라나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드미트리가 스베틀라나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그를 사랑했어. 스베틀라나가 흐느끼며 드미트리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이제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안나는 뻔뻔한 스베틀라나의 눈물 연기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안나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였고 그녀의 연기력은 형편없었다.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가서 죽던가요? 안나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출입문 방향을 가리켰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스베틀라나를 껴안은 채 안나의 말에 발끈했다. 안나, 당장 그만둬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지금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두 사람을 길거리로 내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기는 했어요. 안나는 드미트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현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부조리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에요. 나에게 그들은 남이에요. 그녀는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스베틀라나를 아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자존심 강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해요. 그럼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으면 되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 안나가 냉정하게 말했. 설마 그런 생각도 못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었. 아무도 그 여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안나. 그 여자는 이미 빚더미에 앉았어요. 은행 네 곳에 빚이 있다고. 안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네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드미트리, 우리 결혼은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이도 이제 끝이고. 그 말에 드미트리는 충격을 받은 듯 스베틀라나를 놓고 안나에게 다가왔. 안나, 왜 그래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 다른 방법은 없어. 안나가 차갑게 말했. 당장 여기서 다 같이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진심이.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드미트리가 화를 내며 안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안나는 재빨리 그의 손을 피하며 휴대폰의 배기를 눌렀. 간단해요. 그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곧 신호음이 울렸. 그만해요, 안나. 전화 끊어요. 우리가 나갈게요. 드미트리가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 가요, 스베틀라나. 그는 전차를 출입문 쪽으로 밀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 일단 나가서 생각해보. 드미트리가 대답하며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짐을 챙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금세 그의 가방은 가득 찼다. 안나는 그가 혹시 자신의 물건까지 챙겨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짐을 모두 챙긴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 미샤는 서둘러 안나의 집을 떠났다. 혼자 남겨진 안나는 힘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 온 집안에 스베틀라나의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마치 그녀의 마지막 발악처럼 그 냄새는 안나의 기분을 더욱 엉망으로. 참다 못한 안나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얼음 결정이 맺힌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안나는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격렬했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그녀는 욕조에 거품과 향기로운 오일을 그리고는 불을 끄고 드미트리가 발렌타인데이에 선물했던 커다란 향초에 불을 붙였다. 오늘은 이 정도 사치는 누려도 괜찮다고 그녀는 생각했. 그리고 명절을 위해 아껴두었던 스파클링 와인도 몇 모금 마셨다. 그래,
나의 승리를 위해 안나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턱 밑까지 차오른 따뜻한 물속에 몸을 푹 이런 남자와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안나는 드미트리가 그 모녀와 함께 어디로 가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들이 최대한 멀리 가서 다시는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자신이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안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드미트리는 떠난 후로 한 번도 안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옅어졌다. 그리고 3개월 후 안나는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드미트리가 전처와 다시 결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그럴 줄 알았으니 만약 자신이 드미트리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그 일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등 뒤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랬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겼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 안나는 결혼 전에 드미트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그나마 이렇게 빨리 깔끔하게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안나는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기분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밤은 깊어갔고 안나의 아파트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 그녀는 욕조에서 나와 두꺼운 가운을 걸치고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펼쳐들었다. 책 속의 이야기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평온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따뜻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다. 학교에 도착한 안나는 동료 교사인 올가는 안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안나는 그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나는 우연히 미샤와 마주쳤다. 미샤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샤에게 다가갔다. 미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나 선생님. 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안나가 물었다. 그냥 책 읽고 있었어. 무슨 책인데? 안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요. 재미있니? 네. 흥미로워요. 그래. 나도 좋아하는 책이란. 안나는 미샤와 잠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샤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책에 대한 열정과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안나는 미샤에게서 또 다른 미샤,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책 읽을래? 내가 재밌는 책 많이 추천해줄. 안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 정말요? 그래도 돼. 미샤의 눈이 반짝였.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안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샤가 수줍게 웃었. 그렇게 안나와 미샤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미샤는 종종 안나의 집에 놀러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나는 미샤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했고 미샤는 안나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지지를 얻었.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는 드미트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집중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그리고 미샤와의 우정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선사했다. 어느 날 안나는 서점에서 우연히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책을 고르고 있었고 꽤나 다정해 보였다. 안나는 그들을 보고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들을 지나쳐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다.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오는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안나 선생님. 돌아보니 미샤였다. 그는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와 미샤, 여기서 뭐하? 안나가 반갑게 물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서점에 왔어요. 그래? 잘 됐구나. 안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미샤가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 그동안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어. 별 말씀을. 나도 너와 함께해서 즐거웠다. 안나가 따뜻하게 말했다. 다음에 또 봬요 선생님. 미샤가 인사했. 그래, 미샤. 너도 잘 지내. 안나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는 안나에게 어색한 눈인사를 건넸고 안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안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 안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그녀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 안나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이 더욱 기대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든든한 친구 미샤가 그리고 그녀 자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자리 잡고 그렇게 안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안나는 그 행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안나의 아파트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싱그러운 꽃들이. 안나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고 미샤와의 우정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미샤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안나는 가끔 드미트리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은 없었다.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안나는 올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올가는 안나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안나, 너 드미트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그 사람 스베틀라나랑 또 헤어졌대. 그래. 안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었?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스베틀라나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 같. 그 여자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드미트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렇지. 그래도 드미트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정신을 차렸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안나와 올가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그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그때 안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선생님, 저 지금 선생님 집 근처 공원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그래, 미샤. 나도 마침 그 근처에 있어. 금방 안나는 올가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샤가 있는 곳으로 미샤, 무슨 일이야? 안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미샤가 진지한 표정으로. 뭔데? 말해보렴. 사실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미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정말? 그거 잘 됐구나. 네가 문학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공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안나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학에 대한 제 열정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미샤. 그건 내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지.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꿈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천만에. 네가 꿈을 찾았다니 나도 정말 기쁘단다. 앞으로도 내 꿈을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샤가 환하게 웃었다. 안나는 미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미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안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샤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이자 제자니까. 안나는 미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날 이후 안나와 미샤는 더욱 가까워졌다. 안나는 미샤에게 문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미샤는 안나를 스승이자 멘토로 여기며 그녀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시간은 흘러 미샤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했고 문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안나는 그런 미샤를 보며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안나는 미샤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존경하는 안나 선생님께.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저의 멘토이자 인생의 길잡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셨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훌륭한 문학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의 영원한 제자, 미샤. 편지를 읽는 안나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미샤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샤,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안나는 미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미샤는 촉망받는 젊은 작가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안나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훌륭한 작품들을 써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는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날 미샤는 자신의 첫 번째 소설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안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나의 스승이자 멘토이신 안나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샤는 출간 기념회에 안나를 초대했고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미샤, 정말 축하한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이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안나가 미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미샤가 깍듯하게 인사했다. 아니야, 미샤. 이건 모두 내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작가로서의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샤는 다시 한번 안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미샤, 너의 성공은 나에게도 큰 기쁨이란다. 네가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작가가 되기를 바란다. 네,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샤는 굳은 다짐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도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안나는 집으로 돌아와 미샤에게서 받은 책을 펼쳐보았다. 책 속에는 미샤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찾은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안나는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안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다. 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안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이다.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처럼.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녀의 삶이 가진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안나처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이. 안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안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영원. 그렇게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영원토록 전해줄 것. 그것이 바로 안나의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유일 것. 안나,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